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가능 최대 홍수량, PMF라고 하죠. 이 PMF에 관한 기술 문서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걸 통해서 PMF가 정확히 뭔지, 또 어떻게 계산되고, 이게 왜 특히 댐 같은 대규모 수공 구조물 안전 계획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PMF, 이 가능 최대 홍수량이란 건요, 특정 유역에서 물리적으로 발생 가능한 최대 강수량, 그러니까 PMP를 가정했을 때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홍수량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론상 최대치라는 점이에요. 그리고 PMP, 즉 가능 최대 강수량이라는 어찌 보면 극단적인 강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비가 내렸을 때의 홍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일반적인 몇십 년 빈도 홍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가능한 한계치 홍수를 상정하는 거죠. 대형 수공 구조물의 극한 홍수 안전 설계를 위한 뭐랄까 최종 방어선 같은 기준값입니다. 그렇군요. 극한 상황에 대한 기준. 그럼 이 엄청난 이론값을 실제로 어떻게 계산해내는 걸까요? 자료 보니까 방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던데요. 네, 맞아요. 몇 가지 방법들이 쓰이는데 크게 보면요. 유효 강우량, 그러니까 실제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흘러가는 비의 양을 가지고 직접 유출량을 계산하는 단위 유량도법 같은 게 있고요. 아, 직접 계산하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또 직접적인 측정 자료가 좀 부족한 지역에서는 그 유역의 어떤 특성들, 예를 들면 면적이나 경사, 토양 종류 같은 걸 이용해서 추정하는 합성 단위 유량도법이란 것도 씁니다. SCS 방법이나 FAS 방식 같은 게 여기에 속하죠. 직접 데이터가 없어도 유역 특성으로 추정한다. 흥미롭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복잡한 방법인데 수문 자료랑 공간 정보를 결합해서 컴퓨터 모델로 시뮬레이션하는 거예요. HEC1이나 탱크 모형, 저류 함수법 같은 수문 모형들이 사용됩니다. 와, 컴퓨터 시뮬레이션까지.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를 포착해서 안전 여유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이네요. 정확합니다. 어쨌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일어날 법하지 않지만 이론상 가능한 최악의 홍수에 대비하려는 공학적인 노력인 거죠. 자, 그럼 이 PMF 값 실제로 어디에 적용되는 건가요? 적용 대상이 꽤 구체적이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주로 저수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나 그러니까 500만 톤 이상 또는 유역 면적이 아주 넓은 2,500헥타르 이상인 대규모 댐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대규모 댐이요? 네. 그리고 단순히 댐 크기뿐만 아니라 그 댐 하류에 도수가 있거나 인구 밀집 지역 아니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위치한 경우에도 이 PMF 기준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해요. 아, 그러니까 댐 자체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아래쪽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 더 엄격하게 본다는 거군요. 그렇죠.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도시나 농업 지역의 배수 시설 설계할 때도 극한 홍수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참고하고요. 네네. 를 고려하고요. 결국 이 모든 적용 사례의 핵심은 그거네요. 재앙적인 실패로부터 인명과 핵심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궁극적인 목표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예측하고 계산하는 게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한계나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죠. 물론입니다. PMF 산정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해요.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데요. 우선 계산 과정 자체에 불확실성이 따른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모델을 써도 가정이 들어가고 또 과거 관측 자료 자체가 완벽하지 않거나 부족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데이터의 한계. 네, 통계적인 제약도 있고요.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이 불확실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PMF 값이 딱 떨어지는 절대적인 숫자가 아니라 최선의 추정치, 면서 어느 정도 범위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하는 거죠. 아, 예측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걸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또 다른 유의사항은요?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건데요. 유역 환경이 계속 변한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토지 이용이 변할 수 있죠. 산지가 개발돼서 도시가 된다거나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바뀐다거나. 아, 도시화 같은 거요? 그렇죠. 이런 변화는 비가 내렸을 때 물이 흘러가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 때문에 PMF 값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기후변화죠. 기후변화. 역시 빠질 수 없는 문제네요. 네, 과거의 강우 패턴을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기후변화 때문에 미래의 강우 패턴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더 극단적인 현상이 잦아질 수도 있고요. 이걸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과거 데이터 기반인데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니. 그래서 마지막 유의사항이 나오는 건데요. 최신 현장 자료나 수문학, 기상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을 계속 반영해서 PMF 값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PMF는 한 번 계산하고 끝나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해야 하는 동적인 값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PMF는 이론적인 최대 홍수량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산정되지만 대형 수리 구조물 설계나 극한 재난 대비 계획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기준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계산 과정의 불확실성, 그리고 토지 이용 변화나 기후 변화 같은 환경 변화 요인을 반드시 고려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또 꾸준히 갱신해야 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값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살아있는 값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방금 이야기 나눴듯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더 강력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극한 강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걱정이죠. 이런 불확실성이 점점 터지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PMF라는 개념, 그리고 이걸 개선하는 방식만으로 과연 미래의 극한 상황에 대한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최악을 상상하는 방식, 그 자체를 이 PMF라는 개념이나 적용 방식을 시대에 맞게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건 아닐지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